지난해 4월 미국을 만성 적자에서 해방시키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국가별 상호관세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이 미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연방 대법원 결론입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 15% 등 세계 각국에 매겨진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대법원을 압박했던 트럼프는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며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는데 추가 관세를 물리려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This administration will invoke alternative legal authorities to replace the IEEPA tariffs,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을 만성적자에서 해방시키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국가별 상호 관세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이 미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연방 대법원 결론입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 15% 등 세계 각국에 매겨진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대법원을 압박했던 트럼프는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위법 판결을 예상했다는 듯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최장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대책하도록 꺼내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포고령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20% 임시관세가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Well, we're going straight ahead with 10% straight across the board, which was the absolute right to do. And that's taking place. That's a lot of money coming into our country.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는데 추가 관세를 물리려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This administration will invoke alternative legal authorities to replace the IEEPA tariffs,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 관세나 펜타닐 관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후폭풍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도 그 부분이 논란거리입니다.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환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목에서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자발적으로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Wouldn't you think they would have put one sentence in there saying that keep the money or don't keep the money, right? I guess it has to get litigated for the next 2 years. 결국 트럼프가 말한 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관세 합법 판단을 내렸던 보수 성향 캐버노 대법관은 환급을 둘러싼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임시관세 10%를 바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10%로 끝날지도 또 걱정이거든요. 무역법 122조를 통한 10% 임시관세는 단기 처방일 것 같습니다. 더 눈여겨볼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예고됐다는 겁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임시관세 10% 이상의 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며 301조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던 게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들게 성사시켰던 이 한미 관세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 등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사라졌지만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당장 미 재무장관은 다른 압박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역 합의에서 발을 빼거나 섣불리 재협상을 요구했다가는 미국에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참석했는데 회의 후 청와대는 15%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확실성 증가는 사실이지만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에 손상이 없게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선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도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정부의 냉정한 대응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체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당초 일정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경제부 박재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좀 좋아지느냐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당장 좋아질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법원이 관세 부과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합의했던 틀은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미 투자 협상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라는 대체 수단을 내놓은 데다가 무역법 301조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라는 조건이 여전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여기에 붙는 건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입니다. 이 품목 관세는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한 거여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재 자동차의 15%, 철강의 50%의 관세가 매겨져 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아직 관세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품목 관세 말고 상호 관세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은 기계, 섬유, 석유화학 그리고 K푸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수출 비중으로 보면 40% 정도 될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업자 대신에 이 관세를 부담해 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낸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도 기업들의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 4월에 미국이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출렁이었잖아요. 이번엔 좀 어떨까요? 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1.5% 넘게 올랐고 은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세를 돌려주려면 이 미국 재정이 부담이 커질 거라는 아니면 이제 현재 상황이 불안하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증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관세 환급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결국 증시도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후퇴해서 교역이나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기대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추가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박탈당했다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과잉 이민 단속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가운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서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지만 관련 법들은 절차적 제약이 있는 데다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방준비제도이사 해임 시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은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가 이자와 함께 즉시 환급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적인 돈벌이로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오랜 동맹도 파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100억 간의 서한을 보내 관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우리 돈 12조 4천억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